겨울철 강아지와 산책 잘하고 계신가요? 전 겨울 산책이 굉장히 힘든데요. 추위보다도 털 관리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뭐야? 코기야? 가을부터 털에 엉겨붙는 도깨비풀, 그리고 낙엽과 전쟁, 눈이 오면 털에 엉키는 진흙과 얼음덩어리, 두꺼운 옷을 입히고 벗기기 번거로운 것과 5단에선 정전기까지, 유리야, 너 왜 더 꼬질꼬질해졌니? 게다가 염화칼슘을 피해서 안고 다녀야 하고 종종 신발도 신겨야 합니다. 설수의사님께서 겨울엔 산책을 짧게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매 산책마다 씻기고 말리고 빗질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케어를 해야 하는 저도 당하는 유리도 힘든 데다 유리를 위해 산책을 해주고도 유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털을 싹 밀어버렸는데요. 잘했네. 집에서도 옷을 계속 입어야 해서 피부에 좋지 않다는 또 다른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직 저와 유리는 겨울철 최적화된 생활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동안 찾은 반려견의 슬기로운 겨울나기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반려견의 적정 외출 온도, 발패드 동상 대비, 겨울옷, 겨울 하우스, 적정 산책 시간 5가지 주제입니다. 뒷얘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첫 번째, 반려견 적정 외출 온도. 미국의 터프츠 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만든 반려견 적정 외출 온도표를 공유합니다. 1에서 5단계로 나눠진 이 표는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기온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눈이 오거나 습한 날씨엔 플러스 2단계, 북단계 견종이면 마이너스 1단계, 추위에 익숙한 개여도 마이너스 1단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기온은 그냥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을 겁니다. 사람도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과 덜 타는 사람이 있듯이 개도 똑같습니다. 견종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같은 견종이더라도 체중과 나이, 미용 상태, 건강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앞에 표를 참고하되 평소 우리 반려견이 날씨에 반응하는 모습을 잘 관찰합니다. 저는 외출 시 유리가 몸을 떠는지 확인하여 그것에 맞춰 옷의 종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유리는 평소 저와 같은 실내 온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두꺼운 외투를 입기 시작하면 유리 역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각자의 적정한 외출 데이터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 발바닥 동상 대비. 유리 같은 소형견은 눈에서 오래 산책할 경우 동상과 저체온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로 심장에서 먼 귀와 코, 발, 꼬리에서 동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이 추울 때 보이는 징후를 알아야 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추위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징징거리거나 짖으며 동상 부위를 만지면 반려견이 아파하거나 피부가 차갑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 최대한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하며 심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책 도중 반려견이 자주 발을 시려워한다면 신발이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추위뿐만 아니라 제설제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외 통틀어 리뷰가 좋은 강아지 신발 8가지를 비교해 구매를 했음에도 아직 유리 발에서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아지 신발 8종을 비교 분석한 블로그 포스팅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찾은 대책은 슈즈웨어입니다. 올인원 옷 하단에 신발이 부착되어 벗겨질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올인원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라면 이 옷 역시 입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유리도 아직 불편해하긴 하지만 잘 적응을 한다면 염화칼슘과 눈길 산책을 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겨울옷. 설채연 수의사님께서는 겨울에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추천하며 일정 온도 이하부턴 옷을 입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메리칸 캔넬 클럽의 권장은
영상사도부터 옷을 입혀야 하며 두꺼운 털을 가진 개들도 추운 날씨에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유리에게 처음으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반려미인 무스탕 도끼와 패딩인데요. 우선 무스탕은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가슴부터 허리까지 폼이 넓은 디자인이라 두꺼운 이너웨어와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충분히 덮어줘 보온에 꽤 좋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후리스 올인원을 이너로 입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시즈웨어가 옷감이 얇고 옷둘레가 커서 보온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스탕과 함께 입으면 한 세트 인양 커버가 됩니다. 유리는 털이 없어 못하지만 털이 많은 아이라면 무스탕 하나만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딩은 유리에게 맞는 사이즈가 일시품절이라 이웃집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타브랜드 후리스 대비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한파에는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00원 초반대 금액으론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유리는 티셔츠, 후드, 패딩 조끼, 도와줄래요? 얇은 올인원, 후리스 조끼, 후리스 올인원을 따로 혹은 같이 레이어링해 입습니다. 네 번째, 겨울 하우스. 반려견이 평소에 몸을 말고 자지 않았는데 겨울만 되면 유독 몸을 동그랗게 하고 잔다면 친구를 보완해보세요. 추운 날 옷을 입히는 것처럼 침대에 담요를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견일수록 몸이 변하면서 추위도 잘 느끼고 외부 환경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집은 바닥이 온돌이라 따뜻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슬개골 건강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바닥의 온기를 느끼기 힘들 수 있습니다. 대신 카펫을 깔면 미끄럼 방지도 되고 온기도 전달이 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풀매트를 사용하듯이 겨울엔 따뜻한 숨숨집도 좋습니다. 유리는 처음 숨숨집을 샀을 땐 절대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 달간 적응 연습을 하니 우리 유리 진짜 잘했다. 이젠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적정 산책 시간. 겨울철 적정 산책 시간은 견종별로 차이가 크다 보니 정확한 지침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수의사와 훈련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했을 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평소 산책 시간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역시 품종별로 다르겠지만 대형견은 30분에서 1시간, 소형견은 15분에서 30분씩 짧게 그리고 자주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저의 유리는 일단 나가면 30분이 지나도 더 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도 계속될 댕댕이 산책 응원합니다.